안녕하세요. 6장 3절 공용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절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공용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구조체처럼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고요. 구조체와 공용체를 간단한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체의 메모리에 대한 간단한 예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체와 정의하는 방법이 아주 유사합니다. 다른 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스트럭트가 유니온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스트럭트를 보통 저희가 이와 같이 정의해서 사용을 하는데 공용체도 마찬가지로 스트럭트 대신에 키워드를 유니온으로만 바꾸시면 바로 스트럭처가 아니라 구조체가 아니라 공용체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조체와 공용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제 그걸 공부하는 게 이번 절의 목표인데요. 공용체는 말 그대로 모든 멤버들이 메모리를 공유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장을 보고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죠. 우선 이 예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조체와 공용체를 각각 하나씩 정의합니다. 여기서 다른 건 스트럭트와 유니온밖에 없어요. 얘는 s데이터라는 애, 얘는 u데이터라는 애. 이렇게 해서 멤버도 인트형으로 두 개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보는 게 이번 페이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struct s데이터 s1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유니온 u데이터 u1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차피 사용하는 방법도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도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초기화부터 달라져요. 우선은 구조체는 이와 같이 N1이라는 멤버에 N2라는 멤버에 각각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 유니온은 단 하나만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1, N2에 초기화를 했지만 이렇게 유니온은 N1, N2에 각각 초기화할 수 없고 단 하나 첫 번째 멤버인 N1에만 이렇게 10으로 초기화를 한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메모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메모리를 보면 S1 같은 경우는 N1, N2라는 멤버가 각각 S1의 멤버가 각각 이렇게 4바이트씩 독립적으로 메모리를 잡지만 독립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지만 U1이라는 메모리는 멤버가 이렇게 메모리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게 좀 저희가 직관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N1이라는 메모리의 이름도 이 메모리의 이름, N2라는 메모리의 이름도 이 메모리의 이름이 돼서 곧 멤버는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 스트럭처와 동일하기 때문에 N1도 뭐라고 쓸 수 있냐? U1.N1 다트 연산자를 사용해서요. 여기 N2도 U1.N2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 메모리의 이름들이 모두 다 하나의 이 메모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곧 구조체와 다르게 공용체 U1은 독립적인 메모리가 아닌 N1과 N2가 공유하는 메모리를 이렇게 사용하고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만 저장을 하더라도 이 두 개가 모두 다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S1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S1은 N1, N2가 독립적으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인트형 4바이트, 8바이트가 출력이 되겠죠? 네, 그런데 U1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U1의 멤버는 N1, N2가 이렇게 같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 다 4바이트가 돼서 크기는 총 4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멤버가 지금은 인트형으로 같은데 하나는 만약에 처형식이다 라고 했다면 얘는 인트 형식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가장 큰 멤버의 크기만큼의 크기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S1의 N1 값, S1의 N2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10값, 20값이 독립적으로 출력이 되겠죠? U1의 N1, U1의 N2를 출력해라 그러면 둘 다 같은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둘 다 얼마가 출력되겠어요? 10,12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언제 사용하고 왜 사용하게 만들었느냐? 어떨 때는 이 메모리 공간을 공유해 가지고 N1 혹은 N2로 각각 다른 자료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C 언어의 문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다음 좀 더 이해를 더 돕게 하기 위해서 공용체 메모리 예를 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니온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차형 배열이 있네요. 몇 개예요? 4바이트. 4개니까 4바이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멤버가 있는데 인트형 n이라는 4바이트짜리 변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둘 다 4바이트니까 공용체이기 때문에 이 공용체의 총 크기는 4바이트가 되겠죠? 가장 큰 멤버를 따르는데 크기는 가장 큰 멤버를 따르는데 두 멤버가 동일한 크기 4바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4바이트 크기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온 변수 u를 만들어냈어요. u를 그럼 메모리 공간으로는 이렇게 u라는 메모리 이름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u.n이라는 인트형 메모리에다가 8바이트가 아니죠. 4바이트의 8개의 16진수 자리를 정확히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16진수 한 자리는 4비트니까 8자리죠. 8자리니까 정확히 4바이트가 꽉 차게 들어가고 또 리트렌디안이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리트렌디안은 뒤에서 공부를 합니다. 끝값이 작은 쪽 주소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41, 42, 43, 44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만약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나왔으니까 잠깐 공부를 하죠. 리틀 엔디안과 빅 엔디안이라는 게 있는데 리틀 엔디안은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만 빅 엔디안은 큰 쪽 주소의 끝값이 저장이 되다 보니까 이 리틀 엔디안과 거꾸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빅 엔디안이라면 44, 43, 42, 41이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쪽 주소의 끝값이 저장되는 방식이 빅 엔디안, 리틀 엔디안은 끝쪽 값이 작은 쪽 주소에 저장되는 값. 작은 쪽,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이네요. 작은 쪽 주소에 저장되는 방식이 리틀 엔디안이라고 부른다. 뒤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저희가 4바이트를 꽉 차게 어디다가 집어넣냐? 바로 u.n에다가 집어넣었어요. u.n은 이 4바이트짜리 인트형 메모리로서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 누구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냐면 이 u.n에다 넣었는데 이거를 CALR 배열로 접근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CALR 배열은 0번부터 몇 번까지 있을까요? 3번까지 있겠죠. 4개니까. 그래서 u.calr 0번, 1번, 2번, 3번이 각각 1바이트씩을 이렇게 차지하겠죠. 이때 이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누가 출력될까요? 정확히 0x41가 출력이 되겠죠. 만약 u.calr 2값, 인덱스 2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당연히 0x43 값이 출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출력 결과를 한번 볼까요? %C로, X로 출력했다면 이 값 그대로가 출력이 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C로 출력했으니까 문자로 출력하라 그랬어요. 문자로 출력하라 했으니까 사 하나는 저희가 16진수 값 사 하나는 정수 10진수로는 65고 65의 아스키 코드 값은 A라는 문자이기 때문에 A 값이 출력이 됩니다. 얘는 B 값, 얘는 C 값, 얘는 D 값이 돼서 각각 A, B, C, D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u.n 값을 u.n 값을 16진수와 10진수로 출력하라 했기 때문에 바로 16진수로 출력이 되고 얘가 다시 10진수로 변환이 돼서 출력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메모리에 데이터를 넣어놓고 어떨 때는 이렇게 차형 메모리 4개로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인트형 메모리 하나로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이럴 때 공용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는 하나인데 차형 배열 4개의 메모리로 사용하던가 아니면 인트형 메모리 하나로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체를 공용체를 만든 거고요.
이런 공용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이 공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u.n을 출력하면 이 통째로의 4바이트 값이 출력이 되지만 하나하나 차형 배열 4개를 사용하게 되면 각각의 값 1바이트씩이 출력이 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